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 김재문입니다. 대한신경과학회는 수면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뇌질환을 진료하고 있고요. 앞으로 국민들 건강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정기영입니다. 대한수면연구학회는 이제 창립된 지 20년 정도 된 비교적 젊은 학술 단체로 수면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아직까지 수면에 대한 인식이 국민적으로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국민들에게 수면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기면병은 밤에 충분히 자고 그 다음에 수면의 질에 문제가 없는데도 낮에 과도하게 졸린 걸 말하거든요. 그래서 일상생활을 이제 지장을 받을 정도로 졸린데 그 원인이 뇌에서 이제 그 히포크레틴 또는 그게 우리가 각성을 유지를 하게 해주는 물질인데 그 물질이 분비가 적어지면서 나타나는 형상으로 그 뇌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잠에 다른 문제는 없는데 과다하게 졸린 걸 말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과다하게 졸린 증상 말고도 웃으면 몸에 힘이 빠진다든지 밤에 잘 때 이런 한각 증상 같은 게 나타난다든지 가해 눌림이 잘 나타나는 그런 부수적인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. 인구 한 10만 명당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조사된 연구 결과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한 8명에서 10명 정도로 매우 희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, 수면병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기면병이 이제 과도한 그 일상생활, 낮 시간 동안의 수면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굉장히 환자들한테 힘들죠. 일하다가 말고 자고 뭐 그러니까 사실은 병에 대한 인식이 좀 적었던 시기에는 상당히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병이고 실제로 이제 업무 능력이라든지 생산성 같은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진단도 좀 정확해지고 또 치료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기면병의 진단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. 그 병적인 상태를 우리 사회가 잘 용인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환자를 이해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때 예전에는 이제 사회적 인식도 별로 없었고 이 병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또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많이 그러니까 이제 곤욕을 치릅니다. 뭐 이제 훈련 중에 조니까 혼나기도 하고 실제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사격 같은 훈련할 때 존다든가 그다음에 사회에서도 뭐 졸음운전이라든가 근데 이제 진단이 많이 늦어지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보통 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다른 사람들도 자기하고 똑같이 조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뭐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병적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.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면병이 이제 알려지면서 인식도 많이 바뀌고 해서 이제 조금만 많이 졸면 혹시 나 기면병 아니야 하고서 이제 찾아와서 진단을 이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진단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빨라졌다는 게 이제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. 근데 또 역으로는 또 수업 시간이나 또는 특히 학원에서 저녁 때 졸면은 무조건 너 기면병 같으니까 기면병 가서 진단 받아보라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기면병 환자는 이제 희귀 질환에 들어가서 희귀 질환에 이제 등록이 되면 산정 특례를 받게 됩니다. 그럼 원래 이제 보통 약값이 한 4,000원 정도 하거든요. 5%만 내기 때문에 약값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상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. 그리고 군대를 이제 그 기면병을 진단받으면 면제를 받거나 그 정도이고 크게 더 어떤
특별한 혜택이 더 있지는 않고요. 예를 들어서 뭐 큰 센터를 하더라도 1년에 신환을 한 10명 정도 이내로 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환자가 많이 모여서 그들의 뭐 공통된 특징이라든가 또는 그들한테 어떤 새로운 약을 투약해서 뭐 약의 효과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뭐 기면병 환자들의 어떤 그 등록 관리 이런 걸 하면 훨씬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기면병 환자들이 가장 뭐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국가적인 데이터가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. 환자들이 더 어려운 거는 사실 그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회생활, 결혼 뭐 이런 문제들의 총체적인 문제거든요. 그래서 그런 희귀 질환, 난치성 질환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규범이랄까?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일정하게 만들어서 그 환자분이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회사라면 그 회사에서 그 노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직원은 이런 병을 갖고 있으면 우리 회사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그 좀 상세하게 그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희귀한 질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하지만 다른 그 희귀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좀 종합적인 그런 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기면병 환자가 장애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장애 진단을 받을 때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정신 증상이 있어야지 됩니다. 그러니까 뭐 망상이라든가 환각 증상이라든가 이제 기면병 자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뭐 약물 치료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 드물게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때 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가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일종의 정신장애처럼 되기 때문에 기면병 환자들이 그걸 되게 이제 꺼려해서 실제적으로 뭐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환자를 보는 거는 이제 수면 전문의들인데 수면 전문의 되게 이제 신경과 정신과가 주로 이제 이 기면병 환자를 보는데 정신과만 그걸 장애 진단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환자도 좀 힘들고 또 기면병을 실제로 더 많이 보는 그 신경과 의사들은 그 제한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가 이제 환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잘 못 받게 되고 저희 또 진료권에도 사실 진료권의 어떤 권리도 좀 침해받는 그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수면 질환이 정신질환 카테고리 밑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연구재단에 그 연구 계획 어플라이 할 때 그 수면을 치면은 이제 위에 쭉 올라가면 정신과 밑에 카테고리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좀 되게 거기서부터 체계가 잘못되어 있고요. 불면증 코드가 G 코드가 있고 F 코드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는 정신질환 쪽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 ICD도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못하고 그냥 양쪽에 같이 넣는 꼴이 됐거든요. 그럼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주로 정신질환 쪽 카테고리 쪽에 돼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그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.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세우는 대책이라는 게 대부분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준다든지 장애를 만들어 준다든지 군대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가 이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순히 그런 경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분들이 조금 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기면병 같은 게 있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그 업무에 잘 복귀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로 해결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사회나 언론은 또 우리 그 기면병을 포함한 여러 희귀 질환이 있는 분들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해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노력하는 자세
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